안녕하십니까, 준호입니다. 쉐이퍼 3D 네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케치 항목 살펴보기 시간인데요. 스케치, 이거를 스케치 버튼인데 스케치 버튼을 눌렀을 때 뜨는 버튼들을 눌러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알아보면서 연습 모델링으로 다양한 도형을 만들 것이고요. 응용 모델링으로는 이 눈금자를 만들 것입니다. 이제 바로 스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3D 모델을 만들기 전에는 2D 도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2D 도면은 바로 이 스케치로 만듭니다. 스케치를 눌렀을 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뜨는데요. 우선 여기 왼쪽에 있는 것들은 스케치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들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스케치에 구속을 걸 수 있는 그러한 버튼들입니다. 우선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선, 호가 있죠. 하위 옵션으로 자동이 있고 선이 있고 호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하면은 선과 호를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선과 호를 그릴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자면 선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는 이렇게 약간 휘어서 그리게 되면은 호가 그려집니다. 이것이 자동으로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만약 선으로만 한다면 선만 그려집니다. 여기서 곡선을 그리면은 호가 그려지지 않고요. 호만 선택을 하면은 뭘 해도 호만 그려집니다. 직선을 그릴 수가 없죠. 보통은 자동으로 두고 이 기능을 씁니다. 다음으로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은 제가 원하는 곡선을 그릴 때 쓰는 버튼인데요. 하위 옵션으로 제어가 있고 맞춤이 있습니다. 또 점 배치 시 펜슬 압력이 있습니다. 이 스플라인에는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포인트로 곡률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건데요. 그 포인트를 그릴 때 펜슬 압력을 줘서 그립니다.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유형을 제어 모드로 할게요. 한 점에서 시작해서 펜슬 촉을 떼지 않고 압력을 살짝 주면은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곡선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또 한번 압력을 줘서 포인트를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곡률을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선택해서 곡선을 다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압력을 강하게 한다면은 이 포인트를 만들 때 펜슬 압력을 더 세게 줘야 합니다. 저는 약한 게 좋아서 약한 걸로 쓰고요. 맞춤, 스플라인 맞춤은 이 스플라인을 조절하는 점들이 아까 제어에서는 바깥에 있었는데 이 맞춤은 선 위에 있습니다. 포인트들이. 그리고 그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각도를 정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상황에 맞게 스플라인 유형을 변경해 가면서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각형을 설명해 드릴게요. 사각형도 몇 가지 하위 옵션이 있는데요. 대각선, 중심, 세점 이용입니다. 대각선으로 사각형을 그리면은 대각선으로 사각형이 그려지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시작해서 여기까지. 만약 중심으로 한다면은 중심 기준으로 사각형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심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점 이용은 우선 직선을 그리고 여기서 아래로 내리면은 사각형이 생깁니다. 그리고 직선을 그리고 아래로, 직선을 그리고 위로 하면 또 이런 식의 사각형이 생기죠. 다음으로는 원입니다. 원은 우선 중점을 기준으로
펜촉을 떼지 않고 쭉 그으면은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 사각형도 펜촉을 떼면 안 됩니다. 펜촉을 떼지 않고 그대로 그어야 되고요. 이 원도 마찬가지로 펜촉을 떼지 않고 그대로 그으면은 원이 이렇게 생깁니다. 다음으로는 타원입니다. 타원도 펜촉을 떼지 않고 그리면 되는데요. 그런데 보면은 타원이 2대 1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타원의 모양을 변경하고 싶다 하면은 다시 한번 스케치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타원을 회전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있는 네모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각형입니다. 다각형에는 몇 가지 하유 옵션이 있고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을 그릴 수가 있죠. 팔각형을 보여드리자면 중점을 찍고 그대로 그으면은 팔각형이 그어집니다. 8변이라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도 변의 개수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서리 오프셋입니다. 여기 하유 옵션으로 단일이 있고 루프가 있는데요. 루프로 유형을 선택하고 보여드릴게요. 하나 선택을 하면은 여기에 연결된 모든 스케치들이 선택이 되고 또 화살표로 움직이면은 아까와 똑같은 선들이 그대로 복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한 번 더 오프셋을 하고 하려면 이렇게 보여주죠. 이 오프셋은 모든 스케치에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루프가 아니라 단일로 하면은 루프는 아까 이 포함된 모든 스케치를 선택을 했었는데 단일로 한다면은 제가 선택하는 스케치만 선택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오프셋이 됩니다. 다음으로 자르기입니다. 자르기는 이런 식으로 선이 겹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선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자르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스케치를 삭제할 수도 있고요. 겹치는 부분을 제거를 할 수도 있죠. 여기 아래에는 삭제 버튼이 있죠. 삭제 버튼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스케치를 선택하면은 이 삭제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삭제를 할 수가 있죠. 이 자르기와 삭제 간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자르기는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삭제가 되는데 삭제는 모든 게 삭제가 되죠. 제가 여기를 선택해도 삭제가 되죠. 근데 자르기는 선을 기준으로만 삭제가 되고요. 이 차이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선을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수치가 생깁니다. 이 수치는 제가 그린 스케치의 길이를 말해주는데요. 사각형은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가 생기고 원은 반지름을 말해주죠. 이 수치를 클릭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수치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정사각형을 만들어 볼까요? 40 하면은 정사각형이 됩니다. 또 선을 하나 그으면은 포인트는 이렇게 빈 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빈 색이 아니라 약간 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한 직선과 한 직선이 묶여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각형에서 한 선을 빼고 싶어도 못 빼죠. 이렇게 그려진 선들도 제가 한 선을 빼려 해도 못 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클릭했을 때 이 링크된 것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링크된 게 풀려지죠. 이 사각형의 선들을 링크에 풀려면은 2번 클릭해서 전체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 번 선택하면 해당 선만 선택이 되고요. 2번 클릭하면은 이 접해진 모든 선들, 모든 스케치들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분리 버튼, 링크를 푸는 버튼을 누르면은 링크들이 풀리면서 하나하나씩 선들을 자유롭게 조절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것들은 구속과 관련된 기능 버튼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버튼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버튼들은 아닙니다. 저도 모델링을 할 때 이 버튼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할 강좌에서도 이 버튼들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만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2개를 끄고 사용하는데 자동 구속 조건은 끄고 구속 조건 보기도 끕니다. 지금 구속이 어떤 기능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이것을 잠깐 켜두겠습니다. 우선 평행입니다. 평행은 여기 이렇게 있는 2 선을 평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선을 선택하고 평행을 누르면은 이렇게 평행이 됩니다. 제가 한 선을 조절하면은 그 나머지 선들도 구속이 되어서 같이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수직입니다. 수직은 2 선을 선택하고 수직을 누르면은 수직 구속이 됩니다. 한 선을 선택해가지고 조절하면은 계속 이 선과 수직이 되죠. 만약 수직 구속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변경이 되는데 구속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접선입니다. 접선. 그리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은 원이 됩니다. 원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안 그려주셔도 되고요. 선이나 호 상태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은 원이 그려집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접선은 이 한 선과 원을 눌러서 접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접선 상태로 부착이 되죠. 원을 움직이면은 원 위치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선에 구속이 되어서 변경이 됩니다. 선의 바깥쪽으로 오면은 이 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구속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동심입니다. 동심은 2개의 원을 선택하고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2개의 원들이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이것은 지금 접선 구속과 동심 구속이 동시에 걸린 상태인데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죠. 다음으로는 수평 수직입니다. 이렇게 수평 수직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평 수직을 누르면은 수평 수직이 걸립니다. 다음으로는 동일입니다. 이 선과 이 선의 길이는 지금 다른데 2개 선택하고 동일 구속을 걸면은 동일이 됩니다. 한 손을 움직이면은 한쪽을 잠근 다음에 한 손을 움직이면은 똑같이 움직이죠. 이것은 잠금입니다. 이 포인트를 잠가서 이 스케치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잠금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속 중에 하나죠. 이 구속은 그나마 많이 쓰는 구속입니다. 분리를 포함해서 이 구속은 많이 쓰는 구속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칭입니다. 대칭은 이렇게 해가지고 대칭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구속 기능을 많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는 어떤 경우에 대칭 기능이 활성화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구속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도 이 구속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스케치를 그리는 경우는 매우 적을 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은 이걸 설명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 분리와 잠금 버튼은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죠.
이 구속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강좌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도 끌 거고 구속 조건 보기도 끌 겁니다. 제가 3강에서 이거를 4강에서 설명해 드린다고 했었죠. 이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자석 버튼을 누르면은 스냅 기능과 표시 기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스냅은 자석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드를 우선 켜둘게요. 그리드를 켜두고 그리드 위에 선을 그리면은 그리드 위에 선 맞게 그려집니다. 선들이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그 위에 그려졌죠. 근데 만약에 그리드 스냅을 끄면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드 위에 있는 선에 맞게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다 삐뚤빼뚤 어긋나 있는 게 보이죠? 만약 뭔가 정교한 설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리드 스냅을 켜서 선 위에 그려지게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스케치 서입니다. 이렇게 그려진 선에 제가 연장으로 무언가 선을 그리고 싶을 때 파란 보라색 선이 나오면서 스냅이 됩니다. 이렇게 세로 선을 그려도 되고 연장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스케치 가이드 선이라 합니다. 대각선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Y축, X축에도 보라색으로 스케치 가이드 선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스케치 가이드 점입니다. 이거는 한 선의 중점을 알려주는 스냅입니다. 이 기능을 끄면은 보라색 점들이 사라졌죠. 그래서 중점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키면은 중점을 쉽게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스케치 가이드 점입니다. 스케치 가이드 점은 2D로 되어 있는 스케치뿐만 아니라 3D로 되어 있는 모델에서도 이런 식으로 스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주는 점입니다. 이 스냅은 모두 다 켜고 사용을 합니다. 정말로 가끔씩 이렇게 구속되지 않고 이렇게 딱 정해지지 않고 자유로운 형태를 만들 때만 이 스냅을 끄고 사용하라지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이 모든 스냅을 켜고 활용합니다. 표시는 가이드 점들을 이 파란 보라색들이 스냅을 알려준다 했었죠. 그 보라색을 알려주는 것들을 없앨 수도 있고요. 스냅핑 힌트는 저는 끄고 사용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 쉐이퍼 3D에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스냅핑 힌트를 켜고 사용을 합니다. 이 힌트가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중점 이라고 말해줬죠. 방금 이렇게 그리면은 스냅이 되면서 끝점 이러고 뜹니다. 하면은 끝점 이러고 말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때 끝점 이렇게 스냅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힌트로 알려줍니다. 네, 여기까지 스케치를 눌렀을 때 보이는 버튼들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연습 모델링으로 다양한 도형을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스케치들이 이렇게 다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3D 모델을 만들 겁니다. 2D 도면이 있고 그 다음에 3D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2D 도면이 이렇게 많으니 다양한 모양의 3D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3D 모델을 만드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고 쉐이퍼 3D에서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쉬운 방법은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면을 누르면 되는 것입니다. 누르면 화살표가 뜨는데 화살표로 이동하면은 3D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길이도 제가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여기 위에도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를 돌려보면은 각도도 조절할 수가 있죠. 한번 여러분이 만든 스케치를 선택을 해가지고 다양한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원도 만들고 이런 식의 모양도 만들고 스케치 눌러서 오각형을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 활용을 하면은 별도 만들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스케치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들을 다 보고 연습 모델링으로 다양한 도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눈금자를 만들 겁니다. 이 눈금자를 만들기 전에 어떻게 눈금자를 만들었는지를 타임라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2D 스케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D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2D 도면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2D 도면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디를 3D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바로 이 눈금자를 만들어 볼게요. 새 디자인을 시작하겠고요. 2D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2D 뷰로 들어가야 합니다. 2D 뷰로 들어가려면은 여기에 정육면체에 있는 것을 클릭해서 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위에서 바라보는 평면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10cm 자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먼저 그리고 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100mm로 하고요. 세로의 길이는 20mm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으면은 여기에 고리가 있었죠? 그 고리도 만들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눈금이 표현될 거고요. 여기 뒤로는 이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원을 이렇게 그리고요. 스냅을 하고 방금 그렸죠? 중점에 스냅을 하고 원을 그립니다. 자르기를 눌러서 여기는 삭제를 할 거고요. 이제 눈금을 그릴 겁니다. 자의 눈금은 보면은 1mm로 눈금이 있고 5mm로 눈금이 하나 더 크게 있고 10mm로 눈금이 더 크게 있습니다. 이 그리드는 한 칸마다 1mm입니다. 한 칸마다 1mm니까 1mm 눈금을 그렸고 5mm 눈금을 그리고 10mm 눈금을 그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현재 1mm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현재 5칸이니까 5mm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0칸이니까 10mm입니다. 이 눈금들도 자세히 보면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만 끝내면 안 되고요. 면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사각형을 만들 겁니다. 그 사각형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오프셋으로 만들 겁니다. 오프셋을 누르고요. 단일로 맞추신 다음에 1mm 눈금을 선택을 한 다음에 좌우로 이동할 겁니다. 왼쪽으로 0.05mm 만큼 움직이고요. 또다시 선택을 해서 아까 똑같은 선을 선택해서 이번엔 오른쪽으로 0.05mm를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3개의 점이 생겼죠. 3개의 점에서 가운데 걸 삭제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선은 또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하나의 사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5mm 눈금, 10mm 눈금에도 반복을 할 겁니다. 선택, 오프셋, 오프셋, 가운데 건 삭제, 두 개 선을 이어서
10mm도 할 건데요. 이번에는 화살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화살표를 눌러서 0.05를 주겠습니다. 가운데 거 눌러서 오프셋을 하고 화살표를 눌러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0.05를 주겠습니다. 가운데 거 삭제하고요. 선을 이어서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은 눈금이 만들어졌습니다. 눈금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거를 계속 하나하나 만들지 않고요. 복사를 통해서 만들겠습니다. 스케치를 선택을 할 건데요. 하나, 둘, 셋 선택을 한 다음에 1mm만큼 움직이면 됩니다. 방금은 제가 감으로 이 그리드의 선을 보고 1mm만큼 움직였는데요. 화살표를 눌러서 1을 눌러도 됩니다. 1mm만큼 움직이면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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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m, 총 5mm 눈금이 생겼습니다. 여기에도 1mm 단위의 눈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중복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펜을 길게 누르면은 영역 선택 모드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전체 포함된 항목을 선택합니다가 있고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교차 항목을 선택합니다가 있습니다. 보여드리자면 우선 왼쪽으로 가면은 보라색 눈금 실선들이 생깁니다. 이 실선 안에 포함되는 조금이라도 교차가 되면은 선택이 되고요. 반대로 전체 포함된 영역 선택 모드로 들어가면은 이 사각형 안에 있어야지 선택이 됩니다. 교차는 조금이라도 겹치면 선택이 되고요. 포함은 모두 다 포함이 되어야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길게 눌러서 교차, 항목, 영역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을 다 하고요. 복사하기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여기만큼 움직일 겁니다. 여기서 여기로 움직일 때는 5mm만큼 움직이면 됩니다. 여기까지 1mm, 5mm, 10mm까지의 스케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여기까지 반복되어야 되겠죠. 그럴 때도 이거를 하나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영역 선택 모드로 들어가서 스케치, 제가 복사하고 싶은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해서 이동을 하면 됩니다. 네, 기준점이 좀 애매하죠. 여기서 10mm를 움직이면 되긴 하지만은 지금은 눈금자를 하기 때문에 10mm라고 알 수는 있는데 가끔씩 이런 눈금자 모델이 아니라 다른 모델을 할 때는 어느 만큼 움직여야지 똑같은 모양으로 복사를 할지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복사 기준점을 바꾸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복사 기준점인데요. 복사 기준점이 아니라 이동 기준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 기준점을 여기로 바꿔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동을 할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점을 여기로 옮긴 다음에 복사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10mm만큼 줌겠습니다. 눈금자가 점점 완성되고 있죠. 선택 영역 모드로 들어가서 만들었던 눈금들을 선택하고 똑같이 복사. 이번에 20mm 이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옮겨도 되긴 합니다만 나중에 모델링 과정에서 이 기준점이 애매하면은 얼마만큼 이동해야지 똑같은 것을 복사할 수 있을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준점을 이동해서 설정을 해서 복사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10cm 자가 만들어졌습니다. 10cm 자를 만들기 위한 2D 도면은 다 완성을 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빼먹었네요. 고리를 만들기 위한 구멍이 있어야 되죠.
스케치에 들어가서 원을 선택하고 중심 스냅에 맞게 원을 그립니다. 저는 4mm로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3D 모델을 만들기 위한 2D 도면 완성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은 2D 뷰 상태인데 3D 뷰로 바꾸려면 한 손가락으로 회전을 하면 되죠. 그러면 동시에 파란색 면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스케치가 벗어나지 않고 스케치가 끊어지지 않고 다 맞물려서 면이 생길 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제가 만약 예시로 이게 만약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파란색 면이 안 생기죠.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다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와 다르게 파란색 면이 안 뜹니다. 바로 여기가 이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다시 이어주겠습니다. 파란색 면이 됐다는 것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 연습 모델링에서 했었던 것처럼 3D 모델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면을 선택해야 되냐면은 이 면을 선택하면 됩니다. 눈금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눈금을 선택하고 같이 모델을 만들면은 이게 합쳐집니다. 저는 눈금을 합쳐지지 않고 따로 만들기 위해서 같이 선택하지 않을 거고요. 눈금을 제외한 면을 선택을 하고 우선 3D 모델을 만들 겁니다. 1mm 정도 돌출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창 버튼을 눌러서 방금 만든 바디를 숨길 겁니다. 이제 눈금자의 바디를 만들 겁니다. 이거는 이 면적을 선택하고 1mm씩 만들기에는 너무 눈금이 많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눈금이 잘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하나하나 다 선택을 할 수 없겠죠. 그럴 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영역 선택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교차로 하는 게 아니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전체 포함된 항목 이걸로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제가 눈금만 잘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눈금만 선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화살표로 이동해가지고 바디를 만들면 되는데 한번 해보니까는 스케치가 이동이 되었죠. 아까는 이렇게 했을 때 바디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스케치 이동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세히 보면은 이 면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스케치를 선택한 겁니다. 저희는 면만 선택해야지 바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케치가 아니라 이 스케치 모서리들이 아니라 면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면만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영역 선택 모드로 들어가면은 이런 게 뜨는데요. 모든 항목을 하면은 바디, 면, 모서리 모두 선택이 되고요. 바디만 하면은 바디만 선택이 되고 면만 하면은 면만 선택이 됩니다. 지금은 면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게 선택이 된지 안 보일 텐데 확대를 하면은 면만 선택이 된 게 잘 보입니다. 화살표를 선택해서 1mm만큼 돌출을 할게요. 눈금자가 완성이 되었죠. 레이어 창을 뜨면은 엄청 많이 바디가 생겼죠. 이것을 보기 쉽도록 폴더로 묶겠습니다. 이 바디를 선택할 때도 두 번 클릭,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바디를 선택을 할 수가 있긴 한데요. 이거를 100번 할 수는 없겠죠.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럴 때에도 면역 선택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오른쪽으로 드래그해도 되고 왼쪽으로 드래그해도 상관이 없는데 주의하실 점은 바디만으로 해야 됩니다. 면만 하면은 면이 되고 모서리 하면은 스케치 모서리가 되겠죠. 바디만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눈금만 선택을 할 겁니다. 눈금 3D 모델만을 선택할 겁니다. 레이어 창을 다시 열어보시면은 정상적으로 바디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 폴더로 묶겠습니다. 그럼 100개 항목이 정상적으로 잘 묶였고요. 바디, 아까 숨겼던 바디를 표시를 다시 해서 눈금자가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는 지금 표시가 돼가지고 겹치어서 보이고 있는데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숨기겠습니다. 레이어 창을 닫으면은 이런 식으로 눈금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만약 스탠다드나 비즈니스 단계의 요금제를 사용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색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 계정인 베이직 단계를 사용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네, 이렇게 눈금자를 완성했습니다. 이 스케치는 3D 모델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스케치가 없으면은 2D 도면을 만들 수가 없고 2D 도면이 없으면은 3D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강을 마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5강에서는 여기에 있는 추가와 변형 버튼을 눌렀을 때 보이는 항목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습 모델링으로는 양초가 되어 있고 응용 모델링으로는 서랍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5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강좌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